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두 분과 오랜만에 지역구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이슈, 지난 9일 착공한 인천 로봇랜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구 155-11번지 일대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로봇 산업 지능 시설 및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관련 이슈가 있다고 이용창 의원님? 네, 이게 뭐 오랫동안 저도 이제 제 서구가 지역구기도 하고 대대로 고향이기도 한데 예. 계속해서 뭐 17년을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9일 이제 착공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근데 착공이 시작돼서 좀 희망적이라고 얼핏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좀 해결해야 될 지금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랜드가 완공됐었을 때 앞으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제가 이제 전반기에 건교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봇랜드 하면은 이제 청라 주민들도 그렇고 서구 주민들도 그렇고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맞춰서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예. 발전이 돼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맞게끔 이 로봇이라는 로봇 산업이 어떻게 보면 서구가 중심이 되고 청라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대 효과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이 굉장히 지금 미지수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좀 곤란한 상황들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럼 여기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들을 유치하기에는 지금 전국에 로봇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그 사업장이 2,524곳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는 250곳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없네요. 네, 얼마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인천에 있는 250여 곳의 그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여기에 유치할 수 있을까? 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수한 그런 로봇 기업들을 이곳에 유치할 수 있는가가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라든지 창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창업, 세금 관련된 거, 개발 네. 비용, 고용, 연구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떠한 제안을 해서 여기에 그런 로봇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가 지금 미지수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냥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유치할 것인지 연구하는 기관 단지를 유치하실 건지 이런 그런 맥락들도 좀 기본이 잡혀야 된다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도 착공 17년 만에 나선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이게 운영 이렇게 로봇 업체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게 없으면은 만들어 놓고 착공해도 뭐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네. 제가 어느 지방에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과 유대돼 있고 제가 속한 회사의 직원들이 다 그 지역에서 이제 생활 터전을 갖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인천에 올라와서 이 사업을 이어간다? 그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옆방에서 옆방으로 책상 하나만 옮겨도 이유가 없으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일인 건데 예. 그러면 이런 좋은 기업들을 서구에 또 로봇랜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건 단순히 어떤 그냥 로봇랜드만 집만 잘 만들어 놓고 예. 유치하겠다고 하는 걸로는 굉장히 불확실할 가망성이 큽니다.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사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광활한 면적에 네네. 되게 깔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시설도 되게 좋은데 문제는 그 주변에 뭐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뭐 거기 한번 버스를 타고 가봤어요. 대중교통을 갔는데 가서 좀 걸어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외딴 곳에 하나 덩그러니 있는 맞습니다. 느낌이 네. 있던데요. 아파트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미분양이 속출되는 거는 예. 그만큼 그 주변 여건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렇듯이 이거 역시도 로봇랜드를 잘 건축했다 할지라도 예. 잘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스스로가 여기서 오히려 경쟁이 붙게 하려면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반기 때도 계속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충분히 여기서 사업을 하고 로봇 연구 앞으로 이제 단순히 서구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획기적인 기획안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차했는데 좀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그 17년 만에 착공을 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유치할 기업들이 전부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린 거죠. 그런 문제도 그래서 있겠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그 교통 예. 인프라들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사실 접근성이 지하철이 떨어진다. 있으면 딱인데요, 예, 예.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조업체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일종의 로봇 테마파크가 같이 좀 들어와서 지역 그 주민들이나 관광 자원으로도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지금은 사실 로봇랜드를 짓는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용역에서 사실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의 유치라든가 어떤 시설의 유치라든가 인프라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예. 뭐 용역을 해가지고 안이 나오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 지금 시장님이 오히려 발벗고 예. 나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을 만나고 또 과연 우리나라의 로봇 우수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들도 만나가지고 의견도 듣고 해야지 이게 그냥 탁성공론 쪽으로 그냥 행정만 여기에서 펼쳐가지고 야 우리 뭐 여기 활성화 시켜보자 했다가는 예.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제조업 공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로봇 랜드가 아니라 그냥 무슨 제조 로봇 기계 그냥 철덩어리 만들어내는 예. 그런 제조 공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건 우려스럽습니다. 예.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제가 아는 그 입주한 기업 대표인데요. 그 직원들 뽑기가 어렵답니다. 교통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직원들이 근데 뭐 급여를 많이 준다면 모르겠지만 설령 좀 더 준다 하더라도 뭐 이 구로도 거기도 가산 디지털단지 이런 데도 예.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인재를 직원을 뽑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교통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서 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현실성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같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제 특성화고에서 이 로봇 관련된 특성화고들도 예.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려면은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로봇랜드를 활용해가지고 충분한 공간과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활동 쉼터를 교육 활동터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로봇 연구하는 분들이 지금 해외로 AI 관련된 그 박사들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이런 박사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한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보호 활동이라든지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무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무대를 이 로봇랜드를 통해서 좀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예. 단순히 그냥 로봇 기계, 로봇 팔 만들어내는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한민국의 로봇랜드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예. 것인데 이것을 그냥 무슨 아까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줘버려가지고 거기서 결과 나오는 대로 수익성적으로만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 예. 폭넓게 좀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뭐 옳다고 괜찮은 방향으로 보시는 거죠. 잘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라는 맞습니다. 지적이신 예, 거잖아요. 로봇랜드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예. 이걸 로봇랜드를 준공한 이후에 이걸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의원님. 그걸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천시가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로봇랜드를 해야 될 방향성, 대책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의 인천시 정부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다시 이제 도래하잖아요. 그럼 한 1년여 정도 남았는데 1년 동안이라도 인천시가 완전한 운영 체계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련하진 못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스타트는 끊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다시 인천시 정부가 들어서고 인천시 의회가 다시 됐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맥락을 잡아놓고 큰 줄기를 잡아놓고 세세한 거에 있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큰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용역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님도 관계 공무원들도 인천시의회도 실질적으로 전면 로봇과 관련된 전문 기업들, 예. 연구 박사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 분야에서 사실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산업용 로봇에 한정돼 있고요. 근데 예. 앞으로는 사실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로봇들이 그렇죠. 휴머노이드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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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요. 예. 많이 필요할 텐데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 부분에서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R&D 부분에서- 예산 같은 것도 다 예, 삭감했었죠.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의 좀 그 로봇 산업 분야에 좀 주의를 좀 올릴 필요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쨌든 뭐 사실 중국이 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유수의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불거진 거라고 하던데요. 인천시의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 임대료 현실화 촉구 관련 이슈가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캠핑장 수도권 매립지 내에 노을진 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인천시가 이제 그 민간에게 이제 위탁해가지고 관리 운영하게끔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타 인천시에서 위탁 준 캠핑장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너무 싸다. 예, 너무 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싸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들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맥락들과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서구 주민들이 캠핑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캠핑장 사용료 감면 플러스 이것을 인근에 있는 계양구까지 확대하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캠핑장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만 찾아봐도 캠핑해도 캠핑하는 명소들이 나오고요. 여행지 하면 여행지 명소들이 나오는데 이건 홍보부터가 좀 필요한 거고요. 홍보를 하려면 내실이 필요한 것이고 내실을 민간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주인은 인천입니다. 인천시기 때문에 인천시가 여기를 전국 각지에서 캠핑족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좀 부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오느니 영종도를 찾아가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게 갖춰졌었을 때는 오히려 여기를 위탁관리를 맡겼었을 때 입찰 내지는 공고를 띄웠었을 때 서로들 이 캠핑장을 관리하겠다고 아마 달겨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상황에서 타 캠핑장처럼 임대료를 올렸다가는 누구도 좀 역설적으로는 예. 이거를 위탁 운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메리트와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좀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인천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무조건 뭐 그냥 이걸 임대료를 올려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전에 인천시에다가 이 캠핑장의 주변 여건과 그만큼의 메리트와 캠핑하기 위해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릴 때는 너무 싼 네네. 캠핑장 임대료를 적정수 높여라 얘기한 건데 그게 꼭 공감하시는 건 아닌 측면도 있으신 거네요. 네네네. 그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예.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루니까 예. 예산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정말로 임대료가 이건 말이 안 된다. 타 그 캠핑장 영종 그렇게 싸요?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종 시사이드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이고요. 예. 송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매립지 같은 경우는 200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네네. 이게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요? 이게 보면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관리 위탁 비용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관리 위탁 비용이 아니라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2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 작년 말 그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예. 해서 연간 4억 4,400만 원에 낙찰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200만 원을 연간 받았다는 게 분명히 잘못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나왔고 예.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 활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여기 캠핑장이 있는 걸 알지만 예. 서구 주민들조차도 여기가 캠핑장이 있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수이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서구 주민들은 여기 접근성이 용이한데 충분히 서구 주민들이 활용하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지도 못해 놓고서 예. 제 집 식구들도 만들지 못해 놓고서 그러면 이거를 좀 광범위하게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조례안을 보니까요. 이 네. 금액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캠핑장하고 금액을 이제 형평성있게 맞춘 거잖아요. 뭐 그것도 그동안에 200만 원에 운영했던 업체는 상당히 좋았겠다. 이게 그 또 조건이 뭐냐면 유지 관리를
인천시 예산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 자체 관리. 200만 원의 그 관리 탁 비용 네네. 말고도 네. 다 인천시가 다 그동안에 네네. 해줬어요? 그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로 전부 다 지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저도 뭐 좀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근데 이렇게 적정 수준의 다른 캠핑장과 형평성 있는 이제 임대료가 되는 거겠죠? 네. 하면서 이게 보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 보니까 인천 시민 우선 예약 50%, 또 서구 주민의 캠핑장 사용료 30% 감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계양구 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 전반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개선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아라뱃길. 예. 아라뱃길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검암역에서 내려서 예. 도보로는 뭐 한 2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니까. 다만 이제 그 매립지 특별회계로 모든 그 시설들을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보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양구 서구 주민들한테 30% 감면 혜택을 주고 인천 시민들한테는 이제 우선 예약권을 준다는 건데. 예. 근데 사실 그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캠핑장이 그 주중에는 25,000원이고요. 저렴하네요. 예, 주말에는 3만 원인데 저는 예. 뭐 몇 차례 가봤는데 예. 시설도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뭐 예산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바닷가가 있고 이런 자연적 환경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만 예. 이제 또 동네 안에 이 도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평일날도 메리트가 되겠네요. 보면, 예.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거기서 모여서 저녁에 뭐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 잔 먹고 또 저녁에 집에 돌아가고 이런 예.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뭐 이렇게 좀 요즘 같이 날씨 좋을 때 야외에서 좀 즐기고 싶은 분들이 예. 저렴한 비용으로 뭐 즐길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또 이용 가치는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공간을 지금 정도 수준으로만 놔둘 것인지 예. 더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해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 여건 뭐 바다가 보이는 좋은 경관, 뭐 산이 보이는 좋은 경관 이렇게가 주변 경관, 예. 자연 경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내부의 내실을 갖춰가지고 예를 들면 홍보 차원으로 이런 것도 있죠. 그 우리가 이제 공익적인 부분도 있는 건데 다문화 가정들. 네, 한부모 가정들, 또 좀 어려운 여건에 살고 계시는 원도심 가정들, 한부모 예. 이런 가정들을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가족들과 사실 나들이 가기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은 적극적으로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으로 가는 부분도 생각하고 또 반면에 예. 수익적인 부분과 활성화돼서 좀 유명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민간한테 운영과 위탁을 맡길 거면은 아예 그 민간한테 수익성도 좀 보장해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예. 전체를 좀 맡겨버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민간 그 업자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아주 거기에만 집중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좀 복합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아까 그 가격이 현실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관리 위탁 방식이 아닌 사용 허가 방식을 변경이 된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요. 예.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설 유지는 전부 다 인천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만 위탁을 한 건데 예. 그 운영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영업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이제 연간 임대료를 내고 예.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건 이제 이 위탁을 받은 이제 예. 업체의 몫이겠죠.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꽤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 예약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데 아쉬운 거는 저는 어쨌든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서 예. 이 캠핑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인천 시민 외에 다른 지역 시민들은 사실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부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주 의원님과 인천 로봇랜드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 임대료 현실화 문제 얘기 나눠봤는데요. 4부에서는요.
홀대론 검단 홀대론한 이야기 더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